코로나19 사망자 증가와 확진자 급증에 우리 주식시장도 버티질 못했습니다. 양시장 2%대의 하락 출발한 뒤 2,100선까지 붕괴되며 급락 마감했습니다. 말 그대로 검은 월요일을 보낸 금일 국내 시장 마감 상황 먼저 전해드린 뒤에 시장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종일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7,868억 원에 달하는 강력한 매도에 개인과 기관이 6,077억 원, 1,929억 원씩 각각 매수했지만 시장 하락을 막진 못하며 3.87% 하락한 2,079.0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434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308억 원, 23억 원을 각각 매도하며 4.31% 급락한 639.2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50위까지 전 종목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셀트리온 등 대다수의 종목이 4% 안팎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시가총액 30위권의 종목들 전체가 하락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낙폭이 컸던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테마성 종목군의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CJC푸드, 사조오양 등의 식음료 업종과 다날 등의 결제 관련 업종의 수혜가 부각되며 급등 마감했고 마스크 관련주 등은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말 그대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주식시장도 말 그대로 패닉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각까지 코로나19 현황부터 먼저 점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833명입니다. 사망자는 7명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확진자 수가 30명 정도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확진 속도가 너무나 빠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젯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위기 경보를 심각까지 격상을 한 상황입니다. 최고 위기 단계고요. 각종 대책을 발표했는데 자,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금 보면 최근 대도심 주요 상권의 대형 쇼핑몰이나 면세점 등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임시 휴업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작은 음식점들까지 다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내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위기감이 좀 고조가 되면 원달러 환율도 움직임을 심화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요동치고 있죠, 환율도?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면서 투자 심리도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1,210원 가까이 뛰어올랐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1원 오른 1,220원 이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코로나19 사태 속 환율 일방향 쏠림이 과도하게 확대가 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당분간은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죠. 네, 맞습니다. 27일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전문가들에게 이제 전망을 여쭤본 결과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급부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 기대감을 차단하는 발언을 하면서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전문가도 4명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은데 관련 얘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추경 편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또 실제로 지금 각 부처에서 이 추경안에 포함될 사업 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 규모는 향후에 사업 계획들을 취합한 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다시 휘청거리는 겁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이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추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피 예상 밴드는 이번 주 2150에서 2240선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훈 SK증권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공포 심리를 다시금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2주간은 코로나19 여파를 숫자로 확인을 하면서 그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김영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중국에서 고강도 정책 대응이 조기화되고 또 유로존 실물 경기가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트럼프의 재정 부양 이런 게 또 우리 시장의 반전 요소긴 하지만 단기간 달러화 방향 선회를 담보할 만한 상황 변화를 꾀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라서 당분간은 이 환율 변수에 종속된 형태로서 이 장세가 중립 이하의 흐름이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엔 쉽지 않아 보이는 이번 주 장세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가장. 이번 주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던가요? 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2050선에서 2080선 아래로 내리게 되면 매수하라는 권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교 케이프투자증권연구원은 코스피의 단기 저점이 2100선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해당 지수대에서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을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연구원도 코스피의 저점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80선에서 2130선이라고 봤고요. 코스피의 기업이익은 내수보다 수출 쪽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내 확진자가 아닌 중국 확진자 수 소식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 중국 확진자 수가 좀 꺾이는 기미다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19가 만약 2분기 진입 전까지 해결 기미를 보이면 코스피 기업 이익에 미치는 악영향은 연간으로 따졌을 때 전체 이익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수준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문동현 삼성증권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1950선까지도 코스피가 내려갈 수 있겠지만 기업 이익 회복 사이클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2050선 아래에서는 비중 확대를 하는 것도 좋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증권부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